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뉴스만 골라서 같이 정리해보는 돈 되는 뉴스 모음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의 큰 줄기를 딱 4가지로 한번 묶어볼게요. 첫째, AI와 전쟁, 젤렌스키의 평화협정 국민투표 예고, 그리고 AI를 100년짜리 생태계로 키우겠다는 글로벌 빅테크의 장기 전략. 둘째,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 기대 조정, 달러 강세와 채권 금리 상승. 셋째, 한국 반도체 수출 슈퍼스타트, AI 반도체 국가 전략 자산 선언, 온디바이스 1조 투자, 그리고 AI 팩토리와 HBM사, MLCC 가격 급등. 넷째, 부동산 정책 변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급매와 거래 절벽, 노후 자금을 위한 다운사이징까지 이 4가지 축으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1장 젤렌스키의 평화협정 국민투표 예고, 지정학 리스크의 방향성. 먼저, 전쟁과 평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국민투표와 대선 계획을 언제 어떻게 할지 곧 발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전선 상황뿐 아니라 여론, 정치 일정, 국제 협상 구도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종료 시나리오를 논의해야 할 타이밍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 둘째, 전쟁이 끝나가면 끝나갈수록 망산, 에너지, 원자재 시장에서 전시 프리미엄이 빠지는 쪽과 재건 수요가 붙는 쪽이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정학 뉴스는 감정적으로 보게 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면 어떤 섹터가 이익인지, 종전 또는 휴전 쪽으로 가면 어떤 섹터가 새로운 수요를 맞는지 이 방향성만 가볍게 체크해두면 됩니다. 2장 구글 AI 생태계 100년 자신감, 틱톡 모 회사의 자체 AI 칩. 이제 AI와 빅테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 구글입니다. 구글이 자신들의 AI 생태계를 두고 100년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최근 회사채 발행과 함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말은 단기 실적을 넘어서 AI를 장기적인 인프라 사업으로 보고 계속해서 돈을 집어넣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 쪽에서는 틱톡 모 회사 바이트댄스가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패권 경쟁은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일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이 자체 칩 설계, 3파운드리와 제조, 이 세 층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싸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회사가 이길까? 보다 이 경쟁 속에서 파운드리, 메모리, 망범론 툴, 서버 부품, 어디로 수주가 몰리고 있는지 이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3장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 기대 조정. 다음은 미국 고용과 금리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고용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기사에 붙어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3.5% 위로 튀어 올랐고, 달러 인덱스도 강하게 반등했다는 뉴스가 같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연준이 서둘러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겠네 라는 해석이 붙으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 쪽으로 돌아섰다는 정리도 있죠. 여기서 우리가 챙길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고용이 너무 약해도 문제지만 너무 강해도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둘째, 달러 강세와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신흥국 통화, 수출 기업, 원자재 가격 여러 쪽에 연쇄 영향을 준다는 점. 셋째, 2026년 초 시장은 곧 금리 인하가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쪽으로 기대가 조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제 인하할까에 매달리기보다 금리가 높은 구간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과 금리가 내려야 숨을 쉴 수 있는 기업을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장 반도체 수출 60억 불. 한국의 슈퍼사이클 신호. 이제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수출을 봤을 때 반도체만으로 60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의 스타트를 끊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느낌이죠. 여기에 정부가 AI 반도체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정책과 예산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쪽에는 1조 규모의 예산까지 투입해서 실증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소식도 있었죠. 정리하면 첫째 숫자로 나타나는 것, 110일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 둘째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 AI 반도체 국가 전략 자산, 온디바이스 AI의 1조 투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뉴스를 보는 관점은 반도체 좋다더라가 아니라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온디바이스 어느 구간에 정책과 수출이 같이 붙어 있는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쪽이 좋습니다. 오장 엔비디아 AI 팩토리, SK 하이닉스 삼성 HBM사, MLCC 가격 급등, AI 반도체 디테일도 더 들어가 볼게요.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단순 GPU 회사가 아니라 AI 팩토리라고 부르면서 반도체 설계와 제조,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까지 묶는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난도가 급증한 반도체 개발을 AI로 보완해서 기존 대비 훨씬 높은 효율을 내겠다는 기사도 있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는 CTO가 직접 HBM사에 대한 고객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연산 기능을 더 결합한 커스텀 HBM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한편 AI 서버 쪽에서 필요로 하는 MLCC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부가 MLCC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정리해보면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1 GPU와 AI 칩 설계 회사, 2 HBM과 메모리 회사, 3위를 연결하는 패키징과 장비, 4 전원 전력 부품인 MLCC 업체, 이렇게 여러 단계가 동시에 뜨거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에서 AI 반도체라고 통으로 나오면 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 쪼개서 보면 각 단계마다 완전히 다른 회사들이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육장 원전 르네상스와 한국 건설사의 미국 원전 존재감. 다음은 AI발 전력원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력 수요 폭증과 함께 원전을 다시 보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서 한국 건설사가 미국 원전 시장에서 기술 설명회를 열고 현지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뉴스로 전해졌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재생에너지까지 합쳐지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력 인프라는 꾸준히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SMR, 가스터빈, 전력기기, 케이블, ESS 같은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채울 거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AI의 뒤에는 반드시 전력과 전력이 있고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수주와 실적을 통해 다른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7장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트윈, OLED 생산 효율화. 폼팩터와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패널 회사가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패널 공정 툴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OLED 생산 시간을 줄이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공장과 공정을 가상 공간에 그대로 옮겨서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흐름은 AI가 단순히 챗봇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제조, 공정, 품질 관리까지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장 돈 버는 바이오, CDMO와 면역 항암의 진화. 바이오 쪽에서는 올리고 CDMO를 통해 차세대 성장축을 확보했다는 기업 기사와 면역 항암 타깃인 4-1BB 단일 항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리뷰 논문이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들에서는 기술 이전, 매출 성장, 해외 파트너십 같은 키워드들이 이어집니다. 요즘 바이오는 꿈의 신약보다는 돈이 되는 플랫폼, CDMO 수주, 마일스톤 수령, 이런 키워드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는 이 기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파이프라인만 많은지, 실제 거래와 수익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9장 한화의 K9 루마니아 공장, 망산과 유럽 현지화. 망산 쪽에서는 한화 계열사가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생산 시설을 착공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점이 생긴다는 뜻이고, 단순 수출이 아니라 유럽 시장에 오랫동안 붙어 있겠다는 전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망산 뉴스는 단일 계약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 생산 거점과 네트워크를 만드는지가 훨씬 더 긴 호흡의 스토리입니다. 10장 ESS 입찰, 배터리 빅3의 긴장. 신재생 ESS 쪽에서는 설 연휴 직후 발표돼 1조 규모 ESS 입찰 결과를 두고 배터리 빅3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신재생 발전,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ESS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은 자동차용 배터리뿐 아니라 ESS 향 수요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ESS는 단가와 수익 구조, 안전성, 프로젝트 금융 구조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순히 배터리 좋다 수준을 넘어서 조금 더 공부할 여지가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11장 K뱅크 IPO 기대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제 금융 ETF 쪽으로 가볼게요. 첫 번째로 K뱅크 상장에 대한 기사에서는 희망 공모가 밴드의 하단 수준으로 시장 기대가 어느 정도 모이고 있고,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심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증시 활성화를 위한 비장의 카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특정 종목 하나에 레버리지를 씌운 ETF를 상장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수요가 있다면 숏롱 방향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품은 1인 투자자에게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줄 수 있고, 이 해당 종목의 단기 수급과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신기해 보이니까 해볼까? 가 아니라 내 자금 운용 원칙 안에서 이런 초고 위험 상품이 과연 필요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12장 금융주 은행주 재평가와 밸류업 개혁. 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한국 시장 내 유망 섹터로 반도체와 금융 두 가지를 동시에 꼽으면서
한국 정부의 밸류업 개혁이 결국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에서 유사한 흐름이 은행주 재평가를 이끌었던 사례를 언급합니다. 특히 한국 은행주는 글로벌 동종 업종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시각이지만 정책과 구조 개혁이 은행과 금융지주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뉴스를 볼 때 같이 떠올리면 좋은 포인트입니다. 13장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 임대사업자까지.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뉴스에서는 다주택자에서 시작된 압박이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정리 기사가 나왔습니다. 취지는 매물을 시장에 더 내놓게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인데요. 함께 나온 기사들을 보면 강남 용산에서 전세를 끼고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 대통령이 직접 매물을 끌어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규제와 유인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메시지,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까지 섞여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책 방향은 1.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는 보유 부담을 늘리고 2.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게는 진입 경로를 열어주려는 방향입니다. 다만 시장의 체감은 규제가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졌다 쪽에 가까운 느낌도 있습니다. 14장 급매 다운사이징 거래 절벽, 부동산 심리의 현재. 부동산 관련 기사들에서는 30억 깎아서 90억, 이런 급매인데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사례, 집을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만들자는 고령 1주택자의 다운사이징, 4월 이후 더 싸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거래가 줄어드는 관망 심리,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한때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기대가 강했다면 지금은 세금, 규제, 금리, 정책 리스크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럴 때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뉴스에 나오는 극단적인 사례보다 내 소득, 내 대출, 내 자산 구조를 기준으로 얼마까지 부동산 비중을 가져가도 되는지 나만의 숫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15장 명의를 잘못 바꾸면 20년 점유까지 허용. 부동산 기사 중에는 명의만 바꿔달라는 임차인의 제안을 무심코 수락했다가 장기 점유 문제에 엮일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단순한 편의상명의 변경이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가격과 규제뿐 아니라 계약, 명의, 권리 관계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긴 호흡의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입니다. 16장 K-뷰티와 물류, 한진 LA 풀필먼트, 소비물류 쪽으로 넘어가 보면 한진이 LA 풀필먼트를 확장하면서 K-뷰티의 북미 진출 전초기지를 키운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화장품과 뷰티 제품들이 미국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단순히 브랜드와 마케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류, 창고, 풀필먼트, 통관, 이 모든 게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K-뷰티 뉴스와 물류회사 뉴스는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더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17장 K게임과 NC카카오게임즈. K-게임 쪽에서는 카카오게임즈가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3분기 신작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다는 컨콜 내용. 반대로 NC소프트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리니지 클래식이 유료 서비스 직후 동시 접속자 16만 명에 육박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게임 산업은
매출이 신작 사이클과 라이브 게임 매출에 강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 몇 분기 적자냐보다 앞으로 12년 안에 얼마나 안정적인 콘텐츠 라인업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8장 금은 ETF로 이동하는 인도 투자자. 원자재 귀금 속에서는 인도 투자자들이 증시 부진 속에서 금은 ETF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금과 주식 사이에서 안전자산 성격의 금과 은의 비중을 늘리는 흐름이죠. 이걸 우리 포트폴리오에 연결해보면 나는 안전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지? 현금, 예금, 채권, 금은 같은 자산이 내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한 번쯤 점검해볼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19장 항공 철강 한중 하늘길과 글로벌 공급과잉. 항공 쪽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한중 하늘길을 넓히면서 중국 노선 운항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있고, 철강 쪽에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국내 철강 기업이 새로운 고민에 직면해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두 뉴스는 코로나 이후 여행과 물류 수요는 돌아왔지만 산업 구조 변화와 경쟁 구도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장 오늘 뉴스 핵심 5줄 정리. 이제 오늘 뉴스에서 핵심만 5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구글의 AI 생태계 자신감과 틱톡 모 회사의 자체 AI 칩 개발은 AI 패권 경쟁이 칩 설계와 파운드리까지 더 깊게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다. 둘째,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로 금리 인하 기대가 조정되면서 달러 강세와 채권 금리 상승이 다시 한번 시장 변수로 떠올랐다. 셋째, 한국 반도체 수출은 이미 숫자로 슈퍼사이클 신호를 보내고 있고, AI 반도체 국가 전략 자산, 온디바이스 AI 1조 투자, HBM사와 MLCC까지 전방과 후방이 동시에 뜨거워지고 있다. 넷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K뱅크 IPO, 금융주 밸류업 기대는 증시 활성화와 은행 금융주 재평가라는 새로운 수급 변수를 만들 수 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급매와 다운사이징, 거래 절벽과 정책 불확실성이 섞인 구간에 들어왔고, 각자의 자산 배분 기준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다. 21장 이 뉴스를 공부로 바꾸는 방법.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를 그냥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 공부로 만드는 아주 단순한 방법 3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오늘 키워드 3개만 메모하기. 예를 들어 AI 반도체 국가 전략 자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다주택자 규제와 급매, 이 3개만 적어두셔도 오늘 시장의 축이 머릿속에 한 번 더 그려집니다. 두 번째, 섹터별로 기업 이름 한두 개만 모아두기. 반도체, 전력 원전, 금융은행, 부동산 리츠, 게임 콘텐츠, 바이오, 이렇게 적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회사 이름을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재무제표나 공시를 볼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뉴스의 방향 되짚어보기. 이번 주는 AI와 반도체 뉴스가 많았고, 부동산은 규제금매 얘기가 많았는데 나는 어디에 시간과 공부를 더 썼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정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엔딩 멘트. 오늘 영상은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AI, 반도체, 금리, ETF, 부동산, 망산, 바이오, 소비와 물류까지 돈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을 섹터와 구조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뉴스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정리 해설일 뿐이고,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직접 추천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시장의 큰 그림을 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루 한 번 돈이 되는 뉴스 모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탄탄하게 투자 공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